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용범입니다. 오늘도 심창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열일 중이에요. 매주 지금 녹화가 몇 개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대형 게스트들 슬쩍 얘기해 준다면 어떤 선수들 있을까요? 얘기해도 돼요? 네, 슬쩍. 일단 한국 시리즈 MVP.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삼성의 레전드 마무리 투수. 는 아예 얘기를 하네요. 워낙 이렇게 예전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근데 초특급 게스트를 또 모셔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우원 에이스기를 걷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 박세웅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팬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박세웅입니다. 어우,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모자 쓰고 이렇게 유니폼 입고 있을 때가 사실 선수들은 뭔가 더 이렇게 좀 커 보이고 이런 느낌 드는데 박세웅 선수는 사복 입고 있을 때 뭔가 더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이나 이렇게 길에 걸어 다녀도 잘 못 알아보세요. 진짜요? 네. 박세웅 선수 잘 몰라요? 네, 잘 못 알아보세요. 배우 박신양 네. 스타일 닮았어요. 약간 느낌 뭔지 알겠어요. 느낌, 그 느낌. 아니 요즘에 시즌도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유소년 캠프 같은 것도 참석하고 11월 달 쉴 때는 제가 좋아했던 취미 생활도 좀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능 기부 진짜 행보가 대단한데 햄버거도 기부하시고 막 다양한 기부하고 있는데 안경 교환권도 기부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또 안경의 이미지가 또 강하다 보니까 팀이랑 또 협약을 또 잘 맺어서 또 좋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삼진 하나당 안경 3개 기부하는 걸로. 삼진하면 안경 3개? 예,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도와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감사함을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안경에 대해서 좀 신경 쓰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냥 동그란 안경 자주 쓰고 시합 때는 고글 자주 쓰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안경 지금 몇 개나 갖고 계세요? 고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7, 8개 되는 것 같아요. 7, 8개 되는 것 같고 일반 사복 안경은 한 4, 5개. 일반인 치고는 엄청 많으시긴 하네요. 네, 그렇죠. 염정석 코치님은 금태 안경 선호하던데 네. 너는 금태 안경이 아니네. 코치 자주 선호하시던데 코치 하실 때도 저보고 세웅아 고글 말고 금태로 가자 그랬는데 현대야구의 금태는 너무 90년대 야구. 맞아요. 갑자기 원샷 딱 잡히면 혼자만 80년대 약간 이런 느낌 날 수 있잖아요. 스토킹은 본 적? 네, 자주 봅니다. 어떤 편 제일 재밌게 봤어요? 그럼? 저는 이명우 선배님 좋아하다 보니까 그 편 좀 핵미사일 이러시고 하시더라고요. 핵인싸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명우 선수가 그렇게 핵인싸라고 하는데 맞나요? 핵인싸는 뭡니까? 핵미사일. 너 아직 싸이월드 아니? 아니 그럼 박세웅 선수는 이명우 선수가 하는 얘기 100%다 알아들어요? 아니, 저는 다 알아듣죠. 진짜요? 네. 선배님이 선수생활 하실 때도 제가 제일 오래 붙어 있었던 후배다 보니까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통역하게 되면 저 불러주세요. 사토 시마가 인정하지. 인정합니다. 이명우 전 선수가 제일 또 아꼈던 후배고 맞아요. 세웅이가 잘 따라다녔으니까. 그래서 오프닝부터 이 얘기가 있습니다. 갈비회담 요새도 자주 가십니까? 요즘은 사실 선배님이 업종 변경으로 인해 갈비회담 업종 변경했어요? 업종 변경으로 인해 잘 못 가는데 그 전에 가게를 하실 때는 좀 자주 가기도 했었죠, 제가. 저희 지난번에 갔을 때 갈비회담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 단체 야구부 있는 학교나 축구부 있는 학교 이런 단체에 이제 아침 저녁 이제 도시락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는 그런 업종으로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나 이쪽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된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까지 배달돼 여기? 선배님 전화하면 그래도 하나 들고 오지 않아요? KTX 타고? 혹시 여기 일산까지? 비행기로 와도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심창 해설위원과의 친분 어느 정도인가요? 시즌 끝나고 제일 먼저 연락 와서 이제 한번 나와줄 수 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선배님께서 부탁하신 거라서 저 그래도 바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웅이가 먼저 나한테 팔로우 했는데 내가 안 받아줬다고. 그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왜 안 받아주신 거예요?
아니 몰랐어 이게 지나가가지고 모르고 또 게시물이 아무것도 네, 없더만. 맞아요. 그리고 박세웅 계정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아 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공개에서 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네, 잘 그럼 모르죠. 팔로워가 많진 않겠네요. 한 아직. 2,000명 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박세웅 선수 치고는 별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제가 가르쳐 달라. 뭐냐 이게 아이디어가. 네. 가르쳐 주더라고. 아니 심창 해설위원이 사실 스토킹 시작 전에는 팔로워가 많지 않았었는데. 진짜요? 몇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 2만 명 넘어가요.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팔로우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쵸? 그렇죠. 제가 잘 포장했죠. 네. 저한테도 좀 신청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 주소 저- 인스타 주소 밑에 내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자 그러면 롯데 시절에 심창 해설위원 선수로서 또 어떤 선배였나요? 선배님은 되게 분위기 자체를 조금 밝게 해주시는 선배셨고 되게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선발 던지셨다가 중간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기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롯데 갔을 때는 선발했다 중간했다가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니까 그 21살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배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보고 많이 따라했죠. 그러면 야구 외적으로는 무슨 이야기 좀 많이 해주고 하던가요? 뭘 또 물어보는 야구 외적으로는 선배님이 농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뭐 제가 기담아 들은 게 크게 없는 거 기담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그런 기담아 들은 게 크게 없는 거 왜냐면 실없는 얘기들 많이 그리고 하잖아요. 그때는 저는 완전 막내였고 그렇지. 선배님은 완전 이제 최고참이셨으니까 막 너무 어린 마음에 막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얘기하면 웃고. 네. 왜냐면 분위기를 나는 뭐 무겁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랑 정말 밝게 잘 지내는 맞아요. 거 기억밖에 없어. 전혀 그럼 세대 차 이런 게 안 느끼고. 그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를 막 무겁게 심각하게 하지 않으시는 선배님이시니까 오히려 후배들이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해주시고. 깃털 같은 선배였지. 아주 불면 날아가고. 똥가루 같은 선배. 가벼운 선배. 지금 바로 박세웅 선수의 안경 에이스의 독한 프로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박세웅 1995년 11월 30일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4년 1차 지명으로 KT 위즈에 입단합니다. 프로 첫 해 퓨처스 북부리그 다승 1위, 탈삼진 1위를 기록한 박세웅 선수. 정식 1군 경기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2015 시즌 미디어데이 류중일 감독이 가장 탐내는 타팀 선수 1위에 꼽히며 파워 유망주로 등극하지만 1군 데뷔와 동시에 6경기 4패. 1군 데뷔 한 달 만에 스포츠 신면 1면을 장식하며 롯데로 트레이드됩니다. 큰 키에 마른 체격 거기 안경까지 롯데 안경 에이스 최동원, 염정석과 닮았다라는 평을 들으며 부산 팬들을 설레게 했지만 실제로는 곡을 쓴 영경혁 감독, LA 다저스 우리와스와 더욱 닮았다는 평가. 데뷔 첫 해 기대와는 달리 20경기 만에 첫 승, 시즌 2승 11패, 최다패 공동 4위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7 시즌 데뷔 첫 10승고지에 오르며 에이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우뚝 선 것은 물론 2015년 이후 리그 국내 우원 투수 중 퀄리티 스타트 통산 3위, 현역에선 2위고요. 구링단 삼진, 통산 3위, 현역에선 2위 등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우원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이 위대한 기록의 비결은 바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뜬공 대비 땅볼 유도율 통산 2위, 리그 1위는 레일리 선수고요. 탁월한 땅볼 유도 능력 덕분인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 우한 통산 피홈런 역시 리그 1위 기록입니다. 2020년엔 기어이 피홈런 왕에 오르며 데뷔 시즌부터 지금까지 기복 없는 꾸준한 피홈런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 풀카운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데뷔 이후 풀카운트 승부 횟수 통산 4위, 풀카운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백넘버 역시 32로 바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올 시즌 친정 상대 데뷔 첫 완봉승과 함께 팀의 실질적 1선발 역할을 맡으며 제3대 안경 에이스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박세웅. 그에게 남은 과제는 안경 에이스의 숙명인 팀의 우승, 그리고 데뷔 후 단 1승지 올리지 못하고 7연패를 기록 중인 한화 상대 첫 승 올리기. 그가 이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순간을 스토킹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독한 프로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독한가요? 그래도 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더 역시 많이 보셨네요.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술 한 맛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토킹의 공식 첫 질문입니다. 야구를 왜 언제 시작하게 되셨나요? 야구를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그닥 별로 야구를 썩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어릴 때. 아 그래요? 뭐 삼촌이나 네. 아버지가 야구를 보실 때도 저 왜 보냐고, 재미도 없는 거 왜 보냐고. 저는 솔직히 축구를 더 좋아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아버지가 대구 시민운동장을 한번 데려가면서 선발 투수 소개를 하고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 야구가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를 느끼고 야구를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난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집 주변에 야구 하는 학교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바로 야구를 하기 시작됐죠. 아 그게 초등학교 언제라고요? 5학년 때. 5학년 때? 네. 그럼 생각보다 좀 늦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일찍 시작한 건 아니죠. 예. 그죠? 네. 대부분 4학년 때 시작. 네. 그 선발 투수가 누구였어? 배영수 선배님. 푸른 피의 에이스. 그러면 야구를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서 실력은 어땠었나요? 시합은 뛰었어요. 시합은 5학년 때부터 시합은 뛰었는데 시합을 뛸 수 있었던 이유가 저랑 제 동생이 들어가면서 11명이 된 거예요. 아 시합은 뛰어야겠네. 네, 그 전까지 9명이었어요. 9명 중에 네. 한 명이 다치면 시합을 못 하는 거예요. 저랑 제 동생이 들어가면서 11명이 된 거예요. 나름 선발이네. 네. 그러면 첫 번째 포지션은 어디였어요? 저는 이루수랑 투수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투수도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 투수로 완전히 딱 굳어진 건 언제였나요? 완전히 투수만 한 거는 고등학교 가서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각 포지션에 제가 투수를 하더라도 각 포지션에 이제 지명타자가 없으니까 네. 배팅도 쳐야 되고 뭐 다른 투수가 던지면 수비도 나가야지 이제 배팅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야수 위치에서 야구를 했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이제 완전 투수만. 동생이 그러면 박세웅 선수가 야구 시작하면서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어렸을 땐 동생이랑 박세웅 선수는 누가 더 야구 잘했었나요? 동나이 때 박세웅, 박세진을 비교하면 동생이 월등히 잘했어요.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혼자 선발 던지고 4번 치고 노히트 노런 기록도 있고 맞아. 네, 초등학생 노히트 노런 기록도 있고 월등히 동생이 잘했었어요. 재능도 더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네. 뭐 같이 뛰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KBO 최초로 그러면서 형제가 한 팀에 1차 지명으로 입단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동생이랑 그 지명 전에 뭐 네. 어디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었나요? 아 근데 저희 형제는 그 뭐 어느 팀을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 일단 프로를 가자. 일단 가놓고 일단은 거기서 뭘 해야지 어딜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경기에 또 이제 등판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분 어땠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네. 선발이었고 동생은 이제 중간 대기하다가 이제 나온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제 기억으로는 2점인가 3점인가 더 준 걸로 기억을 해요. 솔직히 내심 마음속으로는 좀 잘 던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 2점 3점 덕분에 제가 또 그날 승을 했거든요. 이기고 있을 때 저희가 이기고 있을 때 그죠. 동생이 올라왔는데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승리 투수가 돼가지고 솔직히 농담식으로 전화해가지고 야 너 덕분에 내가 마음 편하게 승했던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 막 농담식으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동생이 왼손, 네. 넌 오른손이잖아. 네. 그게 좀 신기한데? 그러게요. 제가 동생한테 맨날 야 내가 왼손이었으면 여기 없다고 니 나 못 본다고 어디 있어요? 저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 동생은 그러면 또 그래요. 형 왼손잡이였으면 형이 거기 없고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 원래 오른손잡이였어. 네,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 동생은 원래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인데 동생은 왼손잡이인데도 어릴 때 뭐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이고 이러면 학교 훈련 도와주고 이러면 오른손으로 배팅볼 던지고 있어요. 양손잡이네요 그럼 거의. 네. 이럴 수는 웬만한 운동 있겠지만은 동생은 웬만한 운동 다 잘해요. 탁구, 배드민턴,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것도 양손을 다 써요. 그럼 배드민턴 칠 때 백핸드로 쳐야 될 거 왼손 바꿔서 그러든지 아니면 지가 왼손 치다가 힘들면 오른손 치고. 양손을 그 정도로 쓸 수 있어요? 네. 아버지가 운동하셨나? 그냥 운동을 좋아하시긴 한데 뭐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신 건 아니고. 왜냐면 형제가 왼손 오른손 한 명 또 있거든. 누구요? 하나의 김범수, 삼성의 김윤수 선수. 왼손 오른손. 그러네. 경북고 에이스 프로지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에이스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언제쯤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때 투수를 전업으로
했던 이유가 다른 포지션을 너무 못해가지고 방망이를 못 쳤구나. 뿐만 아니라 수비도 못하고 내야에 나가 있으면 공 오지 말라고 제발 기도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운동신경 동생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수만 했는데 네. 그냥 뭐 1학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던졌어요. 네. 고만고만하게 던지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공이 좀 더 빨라지고 하면서 이제 시합을 계속 나갔었거든요. 3학년 형들이 있는데도 네. 선발로 던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조금 그래도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던지는 거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네. 또 마운드에서는 수비 또 잘해요. 맞아. 아니, 마운드에서는 PFP나 이런 거 다 잘해요. 근데 유격수나 삼루 이렇게 나가 있으면 네. 그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마운드보다 더 멀잖아요. 네. 차라리 거기 오는 공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마운드에 오는 거 바박 잡는 게 낫지. 네. 거기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라고. 특이하네. 왜냐면 투수들 중에 PFP라고 막 네, 맞아요. 네. 1루 던지고 2루 던지고 땅볼 막 하는 연습하는 게 있거든. 그거 네. 진짜 잘했거든. 그리고 난 수비 못한다고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 아니 타격은 어땠어요 그럼? 중학교 때는 1번도 치고 3번도 치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알루미늄 방망이고 공이 막 빗 맞아도 강하게만 치면 안타가 되고 했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나무 방망이 빗 맞으면 방망이 다 부러지니까 이거 방망이 부러지는 것도 이거 방망이 한 자리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글러브만 사면 되는 투수 하자. 그렇게 투수가 되신 거군요. 네, 약간 현실적인 판단을 좀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와 특히 저희가 성적 뽑아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성적이 17경기에서 99이닝 동안 삼진 개수가 118개입니다. 와. 그리고 2.18의 평균 자책점이에요. 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잘하셨네요. 뭐 전국대를 물론 나가긴 했지만 뭐 8강, 뭐 4강도 뭐 간당간당 이런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잘 치는 타자 뭐 팀에 1번, 뭐 3번, 4번 뭐 많아야 4명, 3명 요 정도니까 이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대구 시민야구장 가서 야구 해봐야겠다 이 생각도 드셨고 네. 처음에는 삼성 고향팀이기도 하니까 삼성 네. 유니폼 입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어릴 때는 막연하게 그냥 삼성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프로를 어디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근데 박세웅 선수를 지명한 게 신생팀 KT였습니다. 창단 멤버였고 운동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캠프를 거의 160일 가까이 했었어요. 또 조봉현 감독님께서 훈련량이 또 많은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되게 조봉현 감독님께 감사한 게 19살에 미국 캠프를 갔는데 대뜸 부르시더니 선발 던질 수 있냐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19살짜리가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아직 고등학생 이었죠. 그때잖아요. 그때 퓨처스 개막전이 4월 1일이었어요. 4월 1일 개막전에 맞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죠. 열심히 하라고. 근데 이제 4월 1일이 다가오니까 점점 그 로테이션이 제가 맞춰져서 거기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코치님들이. 그래서 던졌어요. 그때 외국인 선수 누구 있었지? 투수만 있었는데 마이크 로리 선수라고 그 대만 리그 지금 뛰고 있는 선수 한 명 있었고 그 뒤에 왼손 키 큰 왼손 앤디 시스코 근데 그 두 명보다도 일선발로 그냥 감독님이 써주셨죠, 저를. 1군 물론 뭐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19에서 딱 이제 20 된 선수가 퓨처스 북부리그 다승 1위에 탈삼진 1위까지 했습니다. 신인이 퓨처스 풀타임 소화하면서 와. 시즌을 치를 때는 되게 왜 공을 왜 이렇게 던지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를 생각했는데 시즌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걱정을 계속 했던 거더라고요, 저 혼자. 저한테는 코치님들이 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고민을 그만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고민이 좀 많은 선수였어. 1군 진입을 앞둔 2015년 미디어데이. 박세웅 선수를 뽑지 않았던 고향팀 감독 삼성 류중일 감독이 가장 탐나는 선수로 박세웅 선수를 꼽았어요. 네. 그때 무슨 생각 드셨나요? 20살, 21살짜리 이게 미디어데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기 살려주게 한번 해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꼈고 그때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은 1위 팀 감독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 말에
어찌할 줄 몰랐죠. 전부 다 나머지 9개 팀 감독님이 얘기하시기를 양현종 선수를 얘기를 했는데 유준일 감독님은 저를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뿌듯하지. 너무 뿌듯하고 빨리 1군 가서 잘해서 감독님께서 그런 말을 해주신 거에 다른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게끔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전년도 14년도에 삼성이 또 다 정규 시즌이랑 한국 시리즈 우승했었을 때인데 네. 그 감독님이 갑자기 나 이제 20살 21살 됐는데 박세웅 선수가 탐난다 이랬으면은 와 느낌이 진짜 네. KT의 박세웅 선수. 작년부터 지켜봤는데 아주 탐나는 선수입니다. 세웅이는 몰랐는데 10개 구단 모든 구단들 선수들이 세웅이를 다 알고 있었어. 아 진짜 잘 던지는 투수다. 그리고 엄청 유명했었지 그 전부터. 2015 시즌 1군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도 4월 1일이에요? 어떠셨나요? 1군 무대라 그래서 네. 긴장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모르고 막 던져. 그냥 나가서 던져 하니까 그냥 던졌고 지금 방송하고 이게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괜히? 네. 아, 지금 게임 나가는 게 긴장되는 게 아니고 이 방송 촬영하는 게 더 긴장되는 거예요. 전혀 긴장하는 것처럼 안 보여. 진짜 그냥 편안하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데뷔전을 편하게 치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시즌을 치르면서 준 플레이오프도 해보고 했는데 올림픽도 나가봤지만 그렇게 긴장된다라는 감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삼성을 이제 상대하게 됐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큰 뭐 어떤 느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전년도 이제 삼성이 한국 시리즈 네. 준비를 한다고 한국 시리즈 데뷔 연습 게임을 해준다고 네. 제가 그 연습 경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던진 영상을 받아서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찾아낸 거 하나 때문에 더 점수를 줄 걸 덜 줬죠. 뭘 찾아냈는데요? 제가 견제할 때 네.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 지금은 그 견제에 대한 습관이 그 경기 이후로 싹 없어졌는데 아 본인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네. 그 연습 경기 때 어떤 하는 거 보고? 습관인데? 제가 홈을 보고 고개를 움직이면 홈을 던지더라고요. 고개를 네. 안 움직이면 견제하고. 네. 와. 움직이는 순간 홈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자가 나갔을 때 근데 점수를 다 주고 나서예요. 3점인가 4점 주고 나서 주자가 나가는데 에이 뭐야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움직이고 홈을 던지고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고 견제를 했어요. 네. 아웃이 되더라고요. 아. 그거 하나 찾아낸 게 네. 아마 그래도 영상 보는 게 의미가 있구나. 아. 그 경기 1회 3자 범퇴로 출발했어요. 나바로 선수 뭐 1구로 땅볼, 박한희 삼진, 박성민 땅볼. 네. 1회 출발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선수들끼리 모여서 농담식으로 나는 뭐 데뷔전 상대 타자가 누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조용하라고 나 누군지 아냐고 나바로라고. 나바로 선수가 또 초구를 쳐서 죽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또 편하게 던졌죠. 첫 타자 아웃 카운트 잡는 게 진짜 중요하고 거기에 네. 나바로인데. 네, 그게 뭐 안타가 됐을 수도 있고 볼넷을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 첫 타자 아웃 카운트를 잡았던 게 저한테는 조금 쉽게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3회까지 무실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4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때 선두 타자 나바로 볼넷, 박한희 선수 번트되고 박성민 볼넷, 최영우, 이승엽 선수까지 구자욱 선수까지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5이닝 4실점의 패전 투수가 되긴 했어요. 네. 그때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근데 경기 끝나고는 확실히 쉽지만은 않구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구나. 그러니까 2군에서 그 전에 시즌을 하고 1군에 딱 데뷔했는데 차이점이 딱 2군에서는 유리한 카운트에 변화구만 잘 떨어뜨리면 삼진이 많이 나왔는데 1군에서는 그걸 참아내고. 네, 유리한 카운트에 선점했어도 한 가지 변화구만 잘 던졌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커트가 되고 초이스가 되고 하면서 그라운드 안으로 공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안타가 되고 공을 잘 보니까 볼넷을 나가고 그게 좀 많이 크더라고요. 경북고 대선배님과 첫 대결. 중견수 플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3구 만에 이승엽 선수를 잡아냈네요. 네. 그것도 직구로. 이때 이승엽 선수가 몸쪽 공 들어왔을 때 살짝 미소 지은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영상을 봤어요. 저 영상. 던질 때 몰랐고. 네. 아. 저 때는 워낙 이승엽 선배님에 대한 전력 분석 자체가 몸쪽 승부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전력 분석 자체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중요에도 몸쪽을 많이 했었고. 네.
어때요? 이승엽이라고 하는 대선수를 이렇게 상대하게 됐을 때 데뷔전에서. 아, 근데 저는 어떤 타자를 상대도 크게 별로 감흥이 크게 진짜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오. 네. 일반 사람들은 내가 투수인데 이승엽을 상대하는데 나 20살, 21살이야? 그럼 엄청 떨릴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크게 없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응. 자선 이런 유소년 응. 캠프나 이런 데서 만나 뵈면 야, 내가 저런 사람이랑 이런 행사를 한다고? 오히려? 네. 와, 신기하네요, 그것도. 지금도 이제 저희 팀에도 이대호 선배님도 계시지만 응. 야, 내가 이런 분이랑 같은 팀에서 야구를 한다고 내가 던진 데 수비를 해준다고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이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 그냥 하라면 하고 앞만 보고 했으니까. 네. 사실 패전이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사회적으로는 또 괜찮았고, 근데 무려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자신감 하락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답답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승을 자꾸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나는 상대 선발들 자체가 전부 워낙 외국인 용병 네. 아니면 상대팀 국내 1, 2 선발들 네. 쉽지 않았네. 네. 네. 리그 A급 선발 투수들은 틀리긴 틀리구나. 어. 네,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트레이드 발표가 납니다. 네. 와, 기분이 진짜 이상했을 것 같아요. 연락을 구단 관계자한테 들은 게 아니고 어. 네, 경기가 끝나고 친구 잠깐 만나려고 카페 가 있는데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전화 받았어요. 어디 기자분이시래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소식 들으셨어요? 진짜요? 야, 그 20살에 진짜 놀랬겠다. 아니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 트레이드예요. 이렇게 대물었어요. 혹시 아는 건요? 물어보려고 전화한 줄 알았죠. 대박. 근데 응. 그 트레이드 명단에 박성호 선수가 포함이 돼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뒤에 바로 구단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형아 뭐 이래저래 해서 트레이드 됐다. 와.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오늘 트레이드 돼서 내 숙소 가서 짐을 싸야 돼가지고 못 만날 것 같다. 다음에 보자. 그래서 숙소 들어가서 짐을 쌌죠. 마음은 어땠어? 딱 덤덤했어? 약간 어리둥절? 그렇지. 네, 어리둥절. 또 너무 네. 어리고.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트레이드에 대한 썰들이 막 돌잖아요. 트레이드 그렇지. 구단 형들 누구 사이에서. 막 된다. 예. 야, 세영아, 너는 아니니까 저 가서 운동하라고. 너는 어차피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트레이드 됐다고. 그냥 말도 안 되죠. 1차 지명에. 그러니까. 에이스인데 네. 트레이드란 얘기를 들으면 좀 황당하지. 예, 황당했었죠. 예. 그럼 본인은 갑자기 딱 들은 거 아니에요? 네, 트레이드 그렇죠. 소식을? 예. 근데 그게 어디다? 라고 물어봤어? 처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롯데 가게 됐다. 내심 삼성 생각한 거 아니야?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 너무 어렸었어요. 예. 롯데 매니저님께서 전화가 왔어. 와서가지고 뭐 번호 이거 있는데 몇 번 할래? 그래서 그 중에 뭐 이 번호가 괜찮아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로 해놓을게 이랬는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성아, 니랑 같이 오는 선배가 그 번호 한다 그래서 니 다른 번호 해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롯데 가면서 2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이번 없어서. 하게 된 네. 거야. 이번 쉽지 않은데. 와, 여기면 말고 다른 선수 없잖아. 없죠. 북해년? 그러네. 아니죠. 우기민이 2번인데 어떻게 불편해 2번 그래? 하고 미안하다. 감독님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게 없었나요? 네, 뭐 다른 얘기 들은 거 없고 그냥 숙소 가서 자고 일어나서 야구장 가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KT 단장님이 자차로 운전을 하셔서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대전으로 합류했었거든요. 롯데가 대전 게임이었고 트레이드 때는 3대3이었나? 아니요 5대4. 5대4인가? 엄청 많았어, 네. 이동이. 그게 막 정신이 없었어. 네, 맞아요. 누구랑 같이 갔었죠? 저 중렬이 맞다. 그리고 이성민 지금 다시 KT 간 조현우 맞아. 여기 4명이 이제 롯데로 가고 5명은 장성우, 최대성, 하준호, 이창진, 윤여운. 네, 그렇게 5명. 진짜 큰 트레이드였어요. 엄청 네. 많아가지고 왔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처음에는 뭐 몇 명이었는데 자꾸 카드를 맞추다 보니까 저는 5대4가 됐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몇 대 몇 트레이드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네, 있죠. 그 없을 이후에 거예요. 없어. 롯데에 처음 가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부산에 뭐 연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연고는 없었죠. 연고도 없었고
합류하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가는 게 맞나 했죠 그때까지. 진짜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진짜 가는구나. 막상 갔는데 유니폼도 사이즈도 안 맞아주고 막 유니폼 상이 막 이까지 오고. 맞아 그때 왜요? 그때 급하게 약간 막 유니폼을 막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막 유니폼 사이즈가 잘못된 거예요? 사이즈 막 상이 막 이만큼 오고. 그때 선수들 입고 거의 다 막 크고 막 좀 잘못 나왔었어. 그리고 막 다른 형들 거 빌려 입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롯데라는 팀은 어떤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운동할 때는 롯데라는 팀도 계속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이제 계속 갔었던 팀이었고 또 응원 문화 자체가 워낙 강한 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프로 생활 이제 2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1군 경기를 자주 보니까 저 팀에 가서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롯데는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 응원 문화, 때문에. 응원 문화 막 그런 문화 때문에 상대 팀에서 봐도 와 진짜 막 소름 끼치잖아.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부산에서 연고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활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숙소 생활 조금 하다가 그냥 이제 혼자 나와서 지내는 게 낫겠다 해서 별로 뭐 밖에 나가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집 야구장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잘 안 좋아해요?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 야구장 갈비담, 집 야구장 그때는 갈비에다 없었으니까. 네. 그렇지 처음에는. 근데 롯데 팬들이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안경 쓴 우완 투수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너무 어린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영광스럽다라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저 높으신 선배님들이랑 비교를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그냥 감사할 뿐이었죠. 예. 근데 또 최동원 선수의 오마주가 되면서 이 투구 폼도 사실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그 안경 에이스 네. 이 이야기가 커졌는데 저는 좀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예. 진짜 비슷하다. 진짜 비슷하긴 비슷해. 저 유니폼 보세요. 저 팔꿈치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유니폼 커가지고. 맞네 완전 그러네. 완전 펄럭이면서. 네. 고글을 썼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안경 쓰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염종석 코치님께서 이제 저 처음 갔을 때 코치였는데 막 그 거울 쓰지 말고 금태로 바꾸는 거 어떻게 계속 권유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적응을 해서 편해 버리니까 공 던질 때 불편하면 못 던지겠더라고요. 거기 그 협찬도 많이 들어오겠다. 네, 많이 봤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광고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야수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 스폰 해줘도 야간 경기 때 잘 안 끼잖아요. 그렇지. 저는 떡옷에 있을 때나 시합을 던질 때나 항상 끼고 있으니까 노출이 많이 계속돼 있어. 노출이 그러네. 많아요. 예. 그리고 딱 투수는 원샷으로 잡힐 때도 많고. 많고, 예. 그래서 고글 때문에 외형적으로 뭐 영경혁 감독 닮았다, 다저스 우리아스 닮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영경 감독님 얘기는 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워낙 그때 저도 말랐었고 네. 영경 감독님께서도 막 체구가 크신 편이 아니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첫 승까지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네. 예. 제가 아마 8월 달에 첫 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8월 달에 첫 승하고 광주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 그 경기는 또 6이닝 1점 주면서 팀이 또 점차가 크게 나 있었고 또 경기 끝날 때쯤 선배님이 또 제 옆에 와 계셨어요. 인터뷰 준비하라고. 진짜요? 기억나냐? 네, 인터뷰 준비하라고. 그리고 지금 너 승리 투수 될 때 카메라가 많이 비추니까 다른 짓 하지 말라고, 머리도 만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상한 표정도 짓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최고의 조언이네 사실. 그죠? 그게 영상으로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 딱 지켜보고. 제가 여기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네. 머리카락 뗀다고 이게 떼는데도 그런 것도 코 만지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긴장 풀어주려고. 네.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스윙 투수 누가 안 타보면 막 이러니까 이런 모습, 얘한테는 하마 그런 거 하지 말라. 네.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했으니까. 그 18연패 깨던 경기에서도 영상 보면 진짜 안 이렇게 되면 있는 게 다 진짜 나와요. 없어 보이거든. 맞아.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승리 투수 되는 9회 투아웃까지는 네. 안 나와 있어요.
네, 일부러. 아니, 숨길 수가 없어. 네. 표정이 약간. 사실 사람인지라 안 숨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들어가 있다가 끝 하면 나와요. 아 투수들이 또 선발 투수들 그 이런 걸 다 의식을 하는군요. 왜냐면 승리 투수가 눈앞에 있는데 누군가 안타 맞고 막 그러잖아. 그럼 막 공안에 막 이렇게 되고 그걸 다 네. 포착을 하니까 이게 뭐 숨길 수가 없더라고. 아 표정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네. 그나마 요즘 뭐 선발 투수들은.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그치, 그치, 네, 그치, 좀 그치. 덜한데 맞네. 예전에 마스크 안 쓰고 할 때는 표정 숨길 수가 없으니까. 수가 맞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없으면 사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그래서 중계- 방송사에서는 중계차에서- 막 진짜 다 찾아내지. 중계차에서 겁나요. 갖고 야이 새끼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아 이 새끼는 이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박세웅 찾아. MBC 때는 나와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왜냐면 MBC 때는 이것도 해줘. 앞에서. 근데 날아가 승. 바로 내려 이거. 1군 무대 와서 승리에 대한 생각이 좀 간절했을 것 같은데 네. 타지에 서고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경기장이랑 집만 오가면서 네. 좀 마음적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좀 롯데 오고 조금 계속 선발 하고 중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야구장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야구를 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스포츠 채널 자체를 아예 지워버렸어요. 안 나오게.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채널 돌리다가도 야구 보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한테 좀 많이 힘이 됐던 게 이제 심수창 선배님께서도 괜찮다고 언젠가는 승하게 된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엄청. 그러면 세웅이가 공이 누가 봐도 좋아. 근데 경기가 잘 안 풀려. 근데 나는 세웅이가 잘할 줄 알았어. 기본적인 구위랑 멘탈이랑 다 갖고 얘가 승부욕이 엄청 강해. 내면적으로 진짜 강하다는 걸 난 많이 느꼈어. 근데 그런 얘기는 너한테 안 했지만 네. 이게 경기를 하다 보면 얘가 이게 막 끌어오르는 게 보여. 아, 저 쟤는 무조건 성공하겠다. 그래서 선배님께서도 이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좀 잘 안 되고 내려오면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내일 또 경기 하면 된다고 그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선배님. 아유, 그거 아니고 세웅이는 뭐 워낙 잘하는 선수.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팔도 안 좋고 네. 막 뭐 힘들었으니까 세웅이가. 진짜 그 보호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진짜. 진짜 그거는 안 해본 사람 아니면 진짜 몰라. 몸 리듬 맞추기도 힘들고. 네 맞아요. 선발은 어차피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나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필승조였으면 이기고 있을 때 어떻게 딱 풀면 되겠다라는 이게 루트가 딱 그치. 정립이 됐는데 루틴이 좀 어느 정도 네. 생길 텐데. 롱으로 나갈 때도 있고 네. 패전 처리로 나갈 때도 있고 점수차 많이 나가지고 뒤에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러니까 언제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세웅이도 그렇고 나도 그러고 막 진짜 네, 맞아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선발 갔다 마무리 갔다 네. 막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였네 완전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멘붕이 왔지. 그러면서 첫 승 이후에도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신인급이긴 했습니다만 2015 시즌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시즌으로 좀 기억에 남아 있나요? 그 이 첫 승을 하기 전에도 제가 중간으로 올라가서 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뒤에서 날아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 때도 수창 선배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세웅아 첫 승 막 부끄럽게 중간으로 올라가서 승하지 말고 선발 올라가서 승하라고. 그러다가 18연패까지 간 인물이었는데. 근데 저도 그때 공감을 했던 게 중간으로 올라가서 승하는 것보다 내가 5이닝, 6이닝, 7이닝 던져서 승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7월 3일 SK전 연장 12회 말 최준석 선수를 대신해서 대주자로 투입이 됐고 투아웃 그리고 안중열 선수 안타 때 홈으로 돌진하면서 아웃 당했는데 당당하게 비디오 판독 요청했는데 네. 결국은 아웃이었죠. 혼자 나오네. 맡기지 않고 끝났다면서요. 이거 그때 이제 수창 선배님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뭐라고요? 포레스트 검프. 앞만 보고 뛴다고. 아 누가 봐도 와, 너 위험했네. 얼굴도. 네. 위험했네 근데. 저는 근데 손이 먼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예 그런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슬라이딩을 했어요? 저는 근데 슬라이딩은 네.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슬라이딩 많이 하니까. 아니 그래 투수가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일단 나가서 뛰라니까. 그래서 포레스가 없었지. 요새 때는. 앞만 보고 네. 그냥 계속 달려서. 네.
아 근데 갑자기 왜 대주자로 나가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선수를 다 썼었나 이때? 네, 다 써서 없었을 거예요. 연장이고 했어가지고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럼 본인은 이 비디오 판독 요청할 때는 손이 먼저 다 확신이 있었나요? 그냥 해본 거죠. 그냥. 뭐 마지막에 아웃이 되든 세이브 되든 비디오 판독이라도 한번 써보고. 네. 아니 선수들 뭐 느낌이 와도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지. 부끄러우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고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그 이듬해인 2016년에는 7승 12패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본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기 2017 시즌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마음으로 던지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캐치가 던지라는 대로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민호 형이랑 이제 시합을 나갈 때는 한 번도 고개를 흔든 적이 없어요. 네, 민호 형이랑 할 때는 던지라는 대로 던졌는데 결과가 좋았던 거죠. 민호 형이 한 번 더 냈던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제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삼진이 되더라고요. 6월까지 근데 9승이에요. 와. 와 대단했네. 전반기 10승이 눈앞이 보인 시점에서 9수에 걸렸습니다. 6월 25일 9승 이후에 7경기 무승. 8월 13일이 돼서야 데뷔 첫 1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막 10승이 조급하게 느껴지고 이러진 않으셨나요? 조급했죠. 엄청 조급했는데 못 던지는 경기도 있었지만 잘 던졌던 경기에서 승을 못할 때가 있었고 또 뒤에서 날아간 경기도 있었고 뒤에 형들도 엄청 미안했지만 저 혼자서도 너무 아쉬웠던 거죠. 더 승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너무 승만 보고 경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풀타임 소화를 못하게 됐어요. 팔꿈치 문제가 좀 있었나요? 네. 어느 정도였어요? 그 통증이? 캠프 때 이제 통증이 생겼었는데 괜찮았었거든요. 처음에 괜찮다가 피칭하다가 어느 순간 공 하나를 딱 던졌는데 통증이 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뭐 하루 이틀, 뭐 3일 뭐 피칭 좀 안 하고 관리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통증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팔꿈치가 부으면서 이게 팔이 잘 굽어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야구 선수 모자를 쓰는데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는데도 통증이 오더라고요. 안쪽 아니면 뒤쪽. 아, 넌 뒤쪽이야? 여기 앞쪽이랑 뒤쪽 다 그랬어요. 그 이렇게. 팔꿈치 전체적으로. 그때 병명이 뭐야? 굴곡근 염좌라고 나왔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일본에서 찍었을 때는 뭐 뒤에 있는 뼈 조각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충돌도 있고. 예. 18시즌에 바로 수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한번 재활을 해보자 얘기가 나왔었고 처음에 한국에서 염좌라고 나와서 그때 오키나와 네. 캠프 2차로 넘어갔을 때도 저는 한국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감독님께서 2차 캠프까지 가자 하셔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저랑 트레이너 분 한 분이랑 주영강 코치님이랑 불펜 포수 한 명, 4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따뜻한 데서 몸 좀 더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열흘을 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열흘을 던지는 동안 이틀 던지고 하루 쉬고 이틀 던지고 하루 쉬고를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팔꿈치 통증이 없어졌어요? 네, 피칭한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 들어오기 전날 이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데 다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서 바로 재활군으로 합류를 했죠. 그런데 2018 시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14경기 1승 5패 9.92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박세웅답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그 6월 9일에 첫 복귀할 때부터 너무 일찍 온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이때 복귀 결정이라든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일단은 재활군에서 일단 경기를 하고 이제 경기를 좀 더 하고 올라오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마 서산에서 하나랑 경기를 하고 바로 통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올라오라고. 계속 결과가 안 좋았죠. 공이 잘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제구 자체가 아예 안 됐었죠 그때는. 그러면서 시즌 종료에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야구 선수들 저희 스토킹 나와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수술 결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투수고. 지금은 롯데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트레이너로 계셨던 코치님께서 일본을 가보자. 일본을 가서 찍어보고 판단을 해보자 해서 갔죠. 갔는데 일본에서도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안 하면 안 되냐, 수술 안 하면 안 되냐고,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냐고
고집 아닌 고집을 피웠었는데 진료실에서 나와서 코치님이 저를 설득을 하셨죠. 계속 안고 가지 말고 그냥 팔꿈치 뼈 조각은 수술 나이다 이제는 시술이라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 되니까 하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믿었던 트레이닝 코치님이니까 따랐죠. 이제 그때는 장재영. 네, 장재영 코치. 장재영 코치. 수술하고 나서 그 재활 복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었나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이 순조로웠어요. 통증도 공을 던지는데 통증도 없었고,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한번 원래 없었다가 통증을 재발했던 선수니까 조금 관리 차원에서 조금만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복귀를 6월 달쯤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월 달에 수술을 했으니까 뭐 뼈조각 수술한 거 치고 조금 재활 기간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복귀해서는 그래도 구속도 그렇고 뭐 제구도 그 전에 통증을 안고 던졌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 시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실질적인 에이스가 돼가기 시작해요. 2020 시즌. 예. 본인은 또 어떻게 이 시즌을 기억하고 있어요? 2020 시즌 캠프 때 너무 좋았고 리그에 이제 정상적인 스케줄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몸을 만들었는데 또 안 좋은 일 때문에 리그가 밀리고 제가 항상 시즌 초에 페이스가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초반에 몇 경기가 되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경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뒤로 가면서 이제 조금 안정세를 좀 찾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고의 한 해가 되는 바로 2021 시즌 네. 올해를 맞게 됐습니다. 운동하고 웨이트 루틴이나 공을 던지는 루틴은 거의 비슷하게 바뀐 게 거의 없는데 경기랑 경기 사이에 하나 집어넣은 루틴 하나가 있는데 그 루틴 때문에 올 시즌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루틴 어떤 루틴이요? 제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롱토스를 하더라도 한 선상에서 그냥 한 중견수 펜스 조금 더 가는 한 70m 정도 던지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리를 이쪽 볼에서 이 반대쪽 폴까지 던지는 걸로 늘렸구나. 더 늘렸어요. 네, 더 늘렸어요.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시즌을 길게 치른데도 스피드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잠실 야구장을 가면 투수들 외야에서 팔을 풀고 불펜으로 들어오는데 불펜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외야까지 걸어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홈에서 공을 던져요. 홈에서 외야를 보고 공을 던져요. 근데 항상 야, 내가 여기서 저 외야로 던지면 저 잠실 야구장 100m잖아요. 저거 넘길 수 있을까? 항상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늘 제가 팔을 풀 때면 관중분들이 와 들어와 계시니까 원정팀이니까 못 넘기는 거예요. 넘겨보고 싶은데 근데 올 시즌 초에 관중분들이 없으니까 한번 넘겨봤어요. 넘어가더라고요. 멀리 던져. 진짜 멀리 던져. 와 그거 넘어가요? 롱토스 달인. 네. 그래가지고 그거 루틴 하나 놓고 제가 올 시즌 완전 바뀌었어요. 아니 투수들은 그 100m 이렇게 넘기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왜냐면 투수들이 롱토스를 선호하는 투수도 있고 짧은 거리에서 던지고 멀리 안 던지는 투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멀리 던지면 뭐가 좋냐면 그만큼 가동 범위를 여기서 여기 넓은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던질 수가 소위 있는 말해서 아크를 크게 만든다 그렇지. 이런 느낌인가? 이용훈 코치님이 거야.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용훈 코치님 캠프 시작할 때부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선수들한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저는 그걸 했음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제일 크지 않나. 5월에 퍼펙트 할 뻔한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이때 컨디션이라든지 뭐 어땠었나요? 컨디션이 뭐 다른 경기랑 크게 다를 건 없었는데 경기 시작하고 강습 타구였는데 잡히고 그게 몇 개가 나왔어요. 4개, 5개가 나왔어요. 그럼 힘되지. 네. 힘되지. 워낙 마차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수비. 네, 다 잡아주니까. 최고의 수비. 수비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럼 의식을 하고 있었지. 저는 의식을 안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주위에서. 주변에서 조용히 해. 네. 그 올라갈 때 주심 보시는 분도 세웅아 나 큰 부담 주지 마라 이러면서 그 심창희 해설위원도 막 퍼펙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노이트로 좀 오래 가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없지. 없어요? 아니 한 번. 내가 최고는 8이닝 1안타 한 번 맞아. 그 다음에는 5이닝 노이트. 6회 나도 노이트가 깨졌고. 저는 중계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중계하는 캐스터들도 막 이제 팬들이 그런 거 언급하고 그러면 괜히 부정 탄다 그러면서 막 맞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연관이 있어요? 주변에서 뭐 너 퍼펙트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게?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투수 코치님께서도 오늘 경기 흐름이 좋은 흐름이라고 그렇게 원래 땅땅 맞은 게 잡히고 하면 대기록이 나온다고 그거 듣고 올라갔는데 바로 맞은 거예요. 그런 말 영향이 부정이 다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때는 사실 포수는 몸쪽 사인 냈는데 제가 바깥쪽 슬라이드 던진다 그랬어요. 차라리 포수가 던지란다고 던질 걸 했었죠. 완봉승하는 게 사실 투수들의 어떻게 보면은 꿈이잖아요. 가장 멋있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경기를- 시작하고 예, 내가 그렇죠. 마무리지. 예. 1투수도 많았었고 해가지고 오늘도 6회, 7회, 6회까지만 던지자 7회까지만 던지고 게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서 다음 투수한테 넘겨주자 했는데 그 뒤에 투수가 조금씩 절약되면서 8회 100개 조금 넘게 던졌어요. 8회까지 107개. 감독님께서 악수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고생했다고. 네. 저는 악수를 안 했죠. 어. 저는 사실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다 던지고 싶다고. 120개 던져도 좋으니까 내가 다 던지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감독님이 존중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주자 한 명이라도 나가면 바로 바꾼다. 그래서 멋있다. 알겠다고 일단 올라가서 던지겠다고 이제 근데 제가 경기 하는 날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고 던지는데 원래 6회나 7회 내려와서 바나나든 뭐 초콜릿이든 뭘 먹어야 되는데 9회까지 던지고 있는 거예요. 9회까지 던지고 있으니까 옆에 불펜 포수 형이 와가지고 세홍아 안 힘드나 괜찮나 그러니까 형 나 힘든 거고 뭐고 다 모르겠는데 지금 배가 고파 미칠 것 같다고. 아니 아침부터 그때 아예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배가 고파 미칠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완봉을 딱 했어요. 예.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으니까 네.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껏 좋으면 티도 내고 하겠는데 살면서 학교 다닐 때는 해봤지 프로 와서 완투도 없었거든요 사실. 완투도 없었는데 완봉을 먼저 했고 올림픽에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그런 큰 임팩트도 한번 보여준 게 너무 좋았었고. 네. 맞아. 그럼 여태까지 프로에서 완봉 딱 한 번? 한번 예.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없는데. 왜냐면 나도 한 번 할 수 있었어. 7이닝 무실점에 10대 몇으로 이기고 있는데 투구수도 얼마 안 됐는데 네. 화요일 날 선발이고 내가 일요일 날 또 선발이야. 그럼 또 일찍 바꾸지. 그래서 투수 여기까지만 아끼지. 하자 했는데 나는 아쉽지. 평생에 나도 이제 그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7이닝 무실점하고 딱 내려오고 넘겨줬지. 특히 이 기록이 또 친정팀이었던 KT 상대로 이뤄낸 기록입니다. KT전 통산 9승으로 제일 많은 승수를 쌓고 있는데 네.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본인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더 잘 던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근데 또 반면 하나 보면 네. 하나 상대로는 유일하게 승리도 없고 평균 자책점도 8점대예요. 네.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랑만 하면 잘 던져도 승을 못하고 아니면 아예 망해버리고 뭐 6이닝 1점 6이닝 2점 근데 승을 못하고 아니면 애초에 막 2회 3회 쫓겨내려가가지고 공도 뭐 몇 개 못 던지고 쫓겨내려가고. 하나만 박상훈 선수에 대해서 뭘 알고 있고 막 이런 건 아니네. 또 잘 던진 적도 있었으니까.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대가 안 맞을 수도 네. 있지. 장민재가 예전에 SK전 우승 중에 5승 하는 것처럼. 맞아요. SK전 엄청 강했잖아요. 장민재 선수. 1군 들어온 2015년부터 지금까지 피홈런이 107개예요. 리그 전체로 최다 4위입니다. 본인이 피홈런이 많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런, 쓰리런 이런 건 진짜 많지 않아요. 보통 솔로? 네, 보통 솔로. 예전에 7이닝 4실점 한 적 있거든요. 네. 7이닝 4실점인데 홈런 4개 맞아서 4점 줬어요. 솔로만? 네, 솔로 홈런 4개. 그럼 그거네. 약간 주자 없을 때는 빨리빨리 잡아 나가려고 투구를 하다가 맞게 되는 이렇게 그런 생각해야 것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투쓰리 계속 가고 이러면 독감프로필에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독감프로필에서 투쓰리에서 네. 이제 공 하나 더 던져야지 승부가 나니까 그것만 해도 6개니까 그죠. 좀 빨리빨리 승부를 좀 하려고 해서. 그럼 해설위원 심수창의 눈으로 본 박세웅 선수의 피홈런 줄이는 법.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피홈런 허용 오히려 하는 게. 왜냐면 볼넷 질질 끌고 가다가 한 방 빡 맞는 것보다 빠르게 승부해야지. 야수들도 홈런 맞는 게 차라리 낫지. 쌓아놓고 이런 것보다는 이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박세웅 선수가 기억에 남는 피홈런. 아 이거는 진짜 최악의 피홈런이었다. 시작하자마자 초구 던졌는데 홈런을 맞았어요. 오. 경기에서 첫 번째 공으로 홈런 맞은 적 있어요? 나 아직 그건 없는 것 같아. 오. 손맞춰서 많이 나가봤지만. 선발 투수 시작하자마자 초구에 홈런 맞은 게 있어요. 그게 기아의 김호룡 선수거든요. 네. 근데 김호룡 선수가 부상 복귀 첫 경기 첫 타석 초구를 제공 홈런 친 거예요. 아, 초구 딱 홈런 맞고 출발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진짜 나도 그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복귀 첫 경기인데 공 좀 보겠지. 그렇지. 하고 던졌는데 바로 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약간 아니 초구수 한 개인데 1점이야. 그러니까 한 개인데 1점에 안타 하나. 약간 아 이거 다시 합시다. 약간 이거 이럴 것 같은데. 타자가 올릴 수 있는 최고의 OPS를 본 거죠. 네. 5. 맞네. 5를 본 거예요. 아 그러네. 복귀 첫 타석이니까. 와 대박. 아 그러네. 아. 롯데는 스프링 캠프 어디로 가나요? 국내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저는 오히려 국내에서 작년에도 해봤지만 저는 되게 캠프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요? 안 추웠어? 뭐 그 실내 비닐 하우스 이렇게 덮어주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나. 제 개인적인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캠프를 가버리면 단체로 이게 차로 이동을 하니까 그렇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고 싶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안 가도 남아서 운동을 더 해도 되고 애초에 더 빨리 가도 되고 그러니까 캠프를 해외로 가버리면 아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다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면 제가 할 거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니까 네, 그게 좀 근데 춥잖아. 저는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 추위를 안 타네. 그럼 2022 시즌 네.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뭐 올 시즌이랑 똑같이 두 자릿수 그리고 또 3점대 방어율에 한 160, 170이닝 정도. 예. 그 박세웅 선수 FA가 언제죠? 저 2년 남았습니다.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진짜 중요하네요. 예. 와 진짜 세월 빠르다. 그러니까. 세웅이를 신인 때 이때 예, 본 그- 것 같은데 와 벌써 한국의 뭐 탑 투수가 돼 있어. 그러니까요. 팬 서비스가 특급이다 이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원래 팬 서비스가 좀 좋으셨나요?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막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이랑 접촉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조금 웬만하면 다 사인이든 사진이든 좀 다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학창 시절부터도 꼭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야구 하기 전에도 야구장을 찾았을 때 야구 선수들이 던져주는 공 하나 해주는 사인 하나가 되게 그 나이 때 뜻깊었던 것 같았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팬 서비스가 좋다 못해 목욕탕에서도 좋았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목욕탕이요? 네. 사직 못 사우나 목욕탕에서 씻고 있는데 박세웅 혼자 들어왔음. 매너도 좋고 다 씻고 나서 라카 열고 옷 입고 가방에 공책 볼펜 챙겨서 욕탕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박세웅 선수 나왔을 때 사인 부탁하니까 놀라다가 이런 데도 알아본다고 감사해하면서 사인해줬고 자주색 줄무늬 팬티 입었다? 야 야 이거까지 하고 팬티 색깔까지 어. 기억하네. 옷 다 입기 기다렸다가 사진도 같이 찍자니까 웃으면서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찍었고 안경 벗은 희귀 사진 소장하고 싶어서 잠깐 안경 벗고 한 장 더 찍자니까 흔쾌히 응해줌. 참고로 안경 벗은 세웅이 육성재 삘 살짝 남. 딴 길로는 모르게 내주긴 해서는 그랬다. 그러면서 응원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기억나? 아니 근데 이건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목욕탕에서 이렇게 해주는 저는 적이 목욕탕을 안 가요. 잘. 없어요? 박세진 아니야? 그리고 저는 자주색 줄무늬 팬티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그럼 사실이 아니네. 이거는 그러면 주작이다. 야 이거는 주작으로 밝혀졌네. 이런 것도 재밌네. 주작글 파는 거. 근데 저런 것도 진짜 많어. 있지 않은 네, 걸 맞아요. 가지고 진짜 많아요. 그 선수들 진짜 피곤한 게 많아. 맞아요. 허위 사실이 엄청 많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 사실로 막 해서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좋은 글이라고 갖고 왔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팬 서비스로서 좋은 일이 이렇게 올라온 거지만 안 좋은 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허위 거 사실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자주색 줄무늬 팬티가 없답니다. 네. 그러면 제일 황당한 곳에서 사인이라든지 사진 요청이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면 만약에 명우 선배님이랑 둘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와 그러면 이명우 선수 알아보고 사인을 받으러 와요. 와, 그럼 이명우 선수 사인을 막 해줘요. 이거 받으라고. 누구냐고 사람들 막 쳐다봐요. 아 진짜요? 여기 이명호 선수는 알아보고? 여기 세웅이한테도 받으라고요. 그제서야
이름 듣고 알아봐요. 아, 왜냐면 항상 모자 쓰고 있지. 머리 스타일 네. 잘 모르지. 네, 맞아요. 곡을 이렇게 쓰고 있지. 네. 근데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 사복이 입고. 그쵸. 유니폼 입고 이럴 때가 훨씬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박세웅 선수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 이 사복 입고 있을 때가 뭔가 조금 더 위압감이나 이런 느낌이 중후한 나는 것 느낌? 같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심창 해설위원은 팬들한테 사인이나 사진 요청 가장 황당한 곳에서 받은 게 어디였어요? 그냥 나는 모든 팬들한테는 사인 진짜 다 해준 것 같아. 사진 다 찍어주고. 그리고 뭐 팬이 뭐 어린 팬들은 모르니까 갑자기 종이 찍 찢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그런 경우 엄청 맞아, 많아요. 맞아. 엄청 많은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니지만 그죠? 어린 팬들이 뭘 하겠어. 그거 안 해주면 또 상처라고. 그러니까 다 음. 해줄 수밖에 없지. 타팀 팬인데 네. 선수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타팀 그 로고볼 있잖아요. 아. 갖고 와서 막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맞아 그런 경우도. 유니폼도 심지어. 그러네. 야, 너 이거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매직으로 그 팀 로고를 막 지워. 귀엽네. 그 팀 로고를 네. 아니 내가 박세웅 선수가 그 팀 로고를 막 그걸 지워요? 지우고 막 지우고 네. 다음에는 롯데 사인볼 가져오라면서 사인을 해주죠. 박세웅 선수가 그걸 지워요? 근데 이게 팬들은 제가 이제 팬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당장 내가 너무 받고 사인을 싶으니까. 받고 싶고 그렇지. 맞아요.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당신 선수인 거 알고 너무 좋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네. 뭐라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긴 한데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막 찢어진 종이라든지 막 그런 데다 받으면 예의가 아니긴 나는 하죠. 포테이토 비닐봉지에다 사인했어. 사인했어. 진짜 실화야. 사인 돼요? 이제 급하니까 이제 여기다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뭐 일부러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뭐. 종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지. 근데 거기다 받은 사인은 진짜 그거는 희귀템이긴 하겠다. 명함에 사인 받으신 분도 있고 진짜요? 돈에다도 받는 팬들 있고. 아니 한 번은 스크린 골프 옆방에서 찾아와가지고 네. 골프공에 사인해달라고 아직 나 그건 없다. 와 힘들겠다 그거. 골프공에 사인도 해줬어요. 골프공 사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골프 선수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진짜 워낙 어렵겠다. 작으니까. 울럭불럭하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스토킹 때문에 가끔 이제 사인해달라는 팬분들이 있는데 프로 선수 유니폼에다가 사인해달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색하더라고. 왜냐면 나는 캐스터하고 이러긴 한데 프로 선수 유니폼에다가는 프로 선수들만 사인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약간 그렇게 진짜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몇 번은 물어봤어요. 여기 제가 해도 돼요? 약간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구 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고 이 선수들을 다 캐스터로서 중계를 하니까 뭐 난 해도 뜻깊은 것 같은데. 참. 우리 어릴 때 다 떨어진 공 있잖아요, 선배님. 어 거기도 해봤어요. 맞아 우리 진짜? 그런 거 다 있어. 떨어진 공에. 그러니까 이게 보관하려는 목적보다는 일단 받는다는, 네. 받는다는 그러면 이제 또 팬들 생각하기에 나 박세웅한테 눈도장 찍었어. 네, 사인 우린 받았다. 이제 아는 네.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나니까. 그게 어린애들은 평생 기억에 남아. 그쵸. 맞아요. 우리 어릴 때 프로 선수들한테 받은 거 막 기억나잖아. 그것처럼. 저는 처음으로 야구 선수가 던져준 공 받은 게 지금 KT의 이승용 단장님이에요. 오, 진짜? 네, 근데 단장님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어. 대구 경기였는데 현대가 이기고 나가는 길에 공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이승용 단장님이 공 옆에 있는 사람 거를 뺏어서 던져줬어. 이게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평생. 백넘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롯데 처음 왔을 때 2번 그리고 18번, 32번 이렇게 번호를 좀 바꿨었잖아요. 백넘버 어떤 의미들이 있나요? 처음에 이제 트레이드 되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번호를 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남는 번호가 2번. 그래서 2번을 했었고 와서 합류해서 운동을 하는데 코치님이나 선배님들께서 투수가 2번은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 2번이 중렬이한테 가고 그 번호를 김대우 선배님한테 가고 대우 선배님이 달고 있던 18번을 이제 제가 받았죠. 삼각 트레이드 한 삼각 거예요. 트레이드가 네. 된 거구나 번호가. 32번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18번 단 다음 해에 이제 번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높은 번호들은 다 이제 좋은 번호 제가 하고 싶었던 번호들은 다른 선배님들 다 하고 있으시고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번호가 32번이더라고요. 달고 싶은 번호가 뭔데? 저는 21번이죠. 21. 지금 21번 누구지? 송성준 선배님이었죠. 내년에
네, 번호 신청을 해놨습니다. 21번. 21번으로? 그러니까 어. 21번이 그런 게 아니 21번은 어떤 의미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달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번호 몇 번 할래? 이러길래 몇 번인지 보니까 11번이랑 21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1번 했던 게 조금 아.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년, 고등학교 3년 프로 와서 KT에서도 21번 달았는데 이제 롯데 오면서 이제 21번 못 달게 됐었죠. 왜냐면 21번 나도 대학교 때 21번이었거든. 이게 에이스 번호. 아마추어나 뭐 이럴 때 상징적인 약간 에이스 번호. 21번. 올림픽 때 21번 달려고 했는데 뒤늦게 합류한 오승환 선수가 21번 단다고 해서 번호를 넘겨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림픽 유니폼이 네. 다른 선수들은 홈 3벌, 원정 3벌인데 네. 저는 21 홈 3벌, 원정 3벌, 32번 홈 3벌, 원정 3벌이에요. 아, 진짜. 네. 올림픽 유니폼이 엄청 많네요. 나 하나 줘, 21번. 아무거나 하나 줘. 집에 갖고 있게. 그럼 내년에는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21번으로 이제 네. 넘어 유지되나요? 네. 그러면 박성훈 선수가 이제 롯데자이언츠에서 계속 잘해서 FA 계약도 롯데에서 맺고 계속 승승장구하면 영구 결번 21번. 아, 진짜 멋있겠다. 그래서 전화를 가끔 승준 선배님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정아 네가 21번 달고 롯데에서 선발 투수가 세울 수 있는 기록을 다 세우고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멋있다. 멋있다. 갈비회담이 사라졌다니. 저희도 진짜 거기서 회식하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갈비회담을 그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몇 번까지 갔었나요? 뭐 두세 번 갈 때도 있고. 네. 아니 팬들이랑 마주친 적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선 안 헷갈리시더라고요. 사람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거기는 출몰 지역인 걸 알아보시지. 출몰 지역.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명우 선수랑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네, 많이 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었나요? 처음에 제가 네. 롯데 와서 힘들어 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었고 또 명호 선배님 애기들이 또 저를 또 많이 좋아해가지고 시즌 때는 선배님 방을 혼자 쓰시고 네. 저는 2인 1실을 쓰는데 룸메이트 나고 선배님 방에 놀러를 가요. 저는 이제 선발이니까 던진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방을 안 가요. 선배님은 다음날 게임을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네. 한 새벽 2시 되면 영화 이제 방에 가서 자라 이제 자자. 아니 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선배님 다음날 게임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뭐예요 방에서? 그냥 얘기하고? 그냥 입만. 근데 명호 은퇴한다고 그랬을 때 어땠어? 저는 일본에서 들었어요. 일본에서 수술하고 이제 재활 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이제 형님 야구 그만둔다면서 야 FA 신청 안 하셔가지고 롯데에서 계약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이런 느낌이었죠. 그때는. 그때 좀 명호 좀 약간 힘들었어. 다른 팀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지. 그리고 또 방출 통보도 또 늦게 받으셔가지고 맞아. 타 팀도 이제 선수단이 다 꾸려지고 이랬었어가지고. 명호는 야구를 계속 하려고 했어. 맞아요. 예. 형들하고 좀 친한 편인지 김현수 선수와 친해 보이는 영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네. 그 제가 이 전날 경기 선발이었었어요. 네. 그 현수 형이 2루 주자였고 네. 제가 이제 견제를 했는데 포크볼을 쥐고 있었거든요. 네. 2루에서 아무 사인도 없이 네. 마차도가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사인도 없이. 네. 나는 포크볼을 쥐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니까 던져야 될 것 같긴 하고 마차도도 확신이 있으니까 뛰어 들어갔겠지 하면서 돌면서 바꾼 거예요 그립을. 포크볼에서 돌면서 그립을 바꿔서 던졌다. 네. 그거를 저 얘기하면서 저렇게 장난쳤던 거예요. 김현수 선수랑 그럼 언제부터 친해졌어요? 올림픽 가면서 좀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올림픽 가서 현수 형이 또 어린 후배들도 잘 챙기고 잘 끌고 가는 스타일이셔가지고 뭐 이번에 마지막 경기 10승 했을 때도 LG랑 했는데도 그래도 시즌 고생했고 10승 한 거 축하한다고 연락도 따로 주시고. 그리고 올림픽 이제 가서 국가대표 됐었잖아요. 네. 태극마크를 단다는 건 어떤 의미였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올림픽 뽑혔을 때는 그냥 올림픽 가는가 보다 했는데 일본을 가서 막상 느끼니까 올림픽이 진짜 그렇게 큰 대회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느꼈죠. 선수촌 아파트 길 쪽만 걸어가면 그냥 이름만 대도 아는 선수들이 옆에 지나다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실감을 했었죠. 올림픽이구나. 네.
아시안 게임도 있고 WBC도 있고 뭐 프리미어도 있고 하지만 올림픽은 이제 이번 도쿄 올림픽 이후에 또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네. 야구를 평생 하면서 다시 올림픽 야구 종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좀 더 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을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본인한테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올림픽 가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해보고 나니까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제가 가지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자신감이 확 올라가. 자신감도 확 생기고 처음에 막 전반기 때 조금 좋고 안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강박관념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무조건 잘해야 돼. 넌 무슨 일이 있어 잘해야 돼를 하고 경기에 모든 경기에 아둥바둥 하면서 경기를 임했었는데 거기 간 모든 선수, 모든 감독님, 코치님께서 하나가 돼서 아둥바둥 했는데 조금 안 좋은 성적이 났는데 내가 혼자 아둥바둥 한다고 야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거기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좋으니까 주변에서 물어봐요. 성아 뭐가 바뀐 것 같냐?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좋아졌냐? 진짜 농담식으로 내가 전반기 때는 공을 너무 열심히 던졌다. 진짜 마운드 올라가서 진짜 열심히 던지니까 타자들도 내 공을 너무 열심히 치더라. 그래서 내가 후반기 때는 다 내려놓고 마운드에서 치라고 그냥 대충 던지니까 타자들도 내 공 대충 치고 죽더라. 아 진짜 국가대표 타이틀을 달았던 게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됐네요. 저한테는 진짜 한 단계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가자 메이저리그. 2년 후에 가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꿈꿀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어디 가고 싶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 야구 가고 싶어요. 아. 일본 야구 선수의 체구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크지도 않고 키도 작고 이런 선수들이 150, 160 이렇게 던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게 일본 야구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선수들이 계속 배출되느냐도 하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A급 선수들의 투구를 보니까 결정구에 대한 공 하나로 끝내는 능력 자체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결정질 수 있는 공이니까. 누구 하면 딱 떠오르는 구질이 딱 있듯이 와 진짜 국가대표에서 많은 걸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큰 뭔가 거죠. 되는 거지. 나에게 고글이란? 신체 일부. 네. 신체 일부. 네. 아니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시력은 그래도 뭐 0.9, 0.8인데 그럼 안경 안 그거 써도 나쁘지 되잖아요. 않은데? 난시가 심해서 네. 저도 난시 있거든요. 난시가 심해서 뭔지 끼는데 그렇게 뭐 고글을 끼면서 그런 매스컴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특색을 가지고 스토킹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21번이라.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 이 백넘버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은 진짜 일반인들이나 저의 생각을 초월하네요. 출신수 봐봐. 2천만 원짜리 넘게 시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태양하고 딱. 근데 안 그런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엄청 자주 바꾸고. 그런 선수들도 있어. 네. 내가 번호를 달았는데 유니폼 판매를 다른 번호로 해봐야겠다. 아이 진짜로 그런 선수가 있다고요? 모르지 그거. 되게 자주 바꾸는 선수도 있는 자주 반면에 바꾸는 그냥 선수도 한 번에 있고. 정착하는 선수들도 있고. 네. 자 그럼 마지막 나에게 이명우란? 제 2의 부모님 같은 존재. 네. 와. 참 이것도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있는데. 근데 이제 비시즌 때 본가에 가 있으면 엄마 아버지께서 또 좋아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하나라도 더 챙겨 주시고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즌 때는 명우 선배님께서 하나라도 더 챙겨 주시려고 그러고 뭐 조금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같이 나누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나? 여자친구가 네. 여자친구를 안 만나고 자꾸 명우만 만나니까 여자친구 없은 지 얼마나 됐어? 이거 안 나갈 거예요. 왜 나가도 되는데. 나가도 돼요? 아니 여자친구 얘기는 다 빼주시고. 네 스토킹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박세웅 선수 오늘 스토킹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던 시간이고 좀 더 길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맞아요. 내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할 말이 진짜 없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옆에서 많이 준비해 와 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녹화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또 멀리서 기차를 그러니까요. 타고 와서 여기까지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세웅이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보고 네. 많이 못 봤었는데 이런 야구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롯데 팬들이 정말 즐거워할 것 같아. 아, 그쵸. 정말 즐거워할 것 같고 음. 내년에도 아프지 않고 음. 시즌 잘 해서 네. 꼭 2이닝 히터 예. 딱 1위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젊은 선수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야구에 대한 진지한 본인들의 생각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지만 네. 젊은 선수들이 그분들은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거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야구를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 듣는 것도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토킹 박세웅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이고 스토리 되고 한 2, 3년 뒤에 또 막 그때 스토킹 나와서 그땐 그랬는데 뭐가 또 달라지고 막 이런 거 해도 재밌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오래 버텨야 되는데.